안녕하세요. 2023 지방자치행정론 담당하게 된 김철회 교수입니다. 저희 강의는, 제가 하는 강의는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미리 올려놓고 그 예습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동영상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어,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첫 번째 강의는 강의 소개하는 측면에서 5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론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공동체 행정이 무엇이며 왜 공동체 행정인가? 제가 지방자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치는 공동체 행정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초반부하고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네 번째로 강의 목표, 다섯 번째로 강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하다 보면 늘 이 그림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행정학을 다룰 때 행정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를 잘 돌아가게 하는 원리를 배우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 초록색의 대한민국 국가라고 하면 국민영토 주권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국가를 돌아가게 하는 작동 원리는 시장 원리가 있고 정부의 원리가 있고 시민사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공공경제론 시간에 미시경제학을 통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은 이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 중에서 지방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배우는 것이고요. 또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이 초록색 부분의 시장 부분과 정부 부분 또 시민사회 바깥에 있는 시민사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행정학은 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것이 행정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시장과의 관계, 지방정부와 시장과의 관계는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핵심 논의가 되고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바깥쪽 세상으로 보면은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큰 특징이 정보화, 개방화, 세계화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 논하는 것이 또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자치 행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정부가 지방 주민들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지방자치 행정론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통치작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상권 분립을 배웠죠?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입법, 국회가 하는 입법작용, 법원이 하는 사법작용을 제외한 행정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 정부가 하는 활동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빼면 이걸 공제한다고 그래요. 공제하면 행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전적인 의미의 행정이고 저는 또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죠. 법에 기초한 강제력 또는 공권력을 기초로 공익을 실현, 시민들의 행복, 국민의 행복을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익을 실현하는 행위로서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 정책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죠. 이 행정학의 범위는 조직, 인사, 재무, 정책 각 플러스 지방자치 이렇게까지 5개가 여러분들에게 전공 필수로 제공되고 있어요. 조직, 인사, 재무, 정책, 지방자치가 주요 과목이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local
autonomy라고 하는데 요거 사전적인 의미는 지방의 행정을 지방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제도죠. 이 선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전시장을 대전시민이 선출하고 대덕구청장을 대덕구 주민이 선출했을 때 그때를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예전에 90년대 이전에는 대전시장이든 대동구청장이든 임명을 했어요. 대전시장은 누가 임명을 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대덕구청장은 대전시장이 임명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거는 지방자치라고 하지 않고 그때는 지방행정이라고 불렀어요. 제 정의를 보면은 김철애가 정의하는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자치조직, 입법, 행정, 사법과 정책을 만들어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사법작용은 아직 지방자치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국가 단위에서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다루게 되어 있고 우리는 자치조직권에 의해서 집행부인 시장을 뽑고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자치재정권에 의해서 지방세를 걷어서 살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치는 크게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로 구분될 수 있는데 나중에 따로 한 시간 할 거예요. 단체 자치라 이야기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내려주는 거예요. 탑다운 셀프 autonom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자치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이거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자치조직을 만들어가는 거. 바텀 업 셀프 오토노미. 저는 이것이 진짜 자치고 이것을 공동체 자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다루는 지방자치 행정론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함께 배우게 되는데 지방자치 그러면 이건 정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함께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 스스로 선택을 통해 자치 조직, 지방의회, 지방 집행부, 대전시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 과정, 정치적인 속성에 중점을 두면 지방자치가 되고 반면에 지방 주민에 의해 선택된 국가 권력 또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집행부가 지방 주민이 선택한 시장이 하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집행하는 쪽에 초점을 두면 지방 행정이 되고 정책 결정에 초점을 두면 지방 자치라고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자치하면 정치 그럴 때처럼 정치적 속성, 행정 그러면은 관리하는 거죠. 매니지먼트라는 측면에서 경영적 속성, 행정학 전체를 다룰 때도 정치 행정 1원론, 정치 행정 2원론이 있듯이 지방자치에서도 자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속성,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체 행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방자치를 좀 새롭게 보고 있는데 기존의 지방자치 행정론은 주로 뭘 가르쳤느냐? 서구 이론, 서구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론 교과서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지방자치론 교과서를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동으로 지은 공동으로 저서한 그 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프로시딩만 제가 제공해주는 PDF 파일만 충실히 공부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지방자치론 교과서는 주로 서구 이론을 소개하는 데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례를 다루는 것이 많이 필요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서구 중심의 지방자치론 가르치는 걸 반대합니다. 또한
기존의 교과서는 법률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쭉 설명하는 거. 거의 법학 교과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생활행정, 우리 직접 몸으로 겪는 그래서 두 번째 시간부터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과 직결된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삶과 관련된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그러한 지방자치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개선 방향으로 한국적 맥락에서 한국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 이슈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공동체 행정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한 5가지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론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파고드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회 문제 우리가 겪은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났지만 코로나 또는 청년 일자리, 빈부격차, 지역 발전, 지역 개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이러한 새로운 이론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체자치 중심의 탑다운 접근보다는 주민자치 중심의 바텀업, 그라스루트 디모크라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죠. 바텀업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치의 본질은 셀프 어토노미 또는 셀프 가버넌스 관점의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내가 직접주의,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자치이지 남한테 다 위임해버리는 시장 뽑았다고 시장한테 다 맡기고 지방의회에서 뽑았다 의원 뽑았다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자치의 본질은 직접 자치, 내가 직접주의, 뭘 셀프 어토노미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 강제적으로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자치보다는 스스로 우리가 필요를 느끼고 그런 결사체, 어소시에이션, 우리가 옛날에 향약도 했고 두레도 했고 했듯이 그런 우리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를 스스로 만드는 자발적으로 만드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체 행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자발적 공동체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향약 있고 두레 있고 그랬는데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이것이 싹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다 북한은 소련이 오고 남한은 미국이 왔듯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수입해서 또 일제 친일파들이 남아있어요. 그런 것들 잔재들이 남아있는 상태고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소위 민중의식, 의병이 일어나듯이 그런 측면이 너무 없어서 좀 자발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공동체 행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시장, 정부, 공동체가 있는데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 대부분 시장에서 해결합니다. 패밀리마트, CU, 앞에 있는 슈퍼 다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유 경쟁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것만큼 효율적인 그러한 장치가 없어요. 하지만 공공경제론에서 배웠듯이 빈익빈 부익부, 강자의 독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 실패라고 본다면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강제력을 가지고 정부가 경찰력도 있고 군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를 실현하게 되고 강제로 군대도 보내게 되고 강제로 세금도 걷어가게 되고 이걸 통해서 사회복지를 하고 국방도 하고 SOC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정부가 너무 강해지면 강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문제 그리고 공무원들이 뒤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지대추구 행위를 한다든가 또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나 1984를 보면은 이 강제력을 지닌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공익인데 자신들 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옛날에 사회주의가 망했는데 그 사회주의 형태가 이 동물농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강권력 또 공권력에 의한 이 정부는 강제적인 정부는 줄어들고 뭐가 늘어나야 되냐면 자발적인 결사체로 이루어진 시민단체, 공동체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하는 생활공동체, 복지공동체가 마을마다 만들어질 때 그 지역이 더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시민의식, 시민들이 스스로 두레를 만들고 향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 미약한 상태예요. 그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냥 다 뭐 대통령 탓, 시장 탓하는 게 아니고 내 탓이요 하면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자 하는 활동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적인 소개를 했고 전체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첫 번째 앞쪽 파트 3분의 1 파트는 공동체 이론. 인간은 왜 공동체를 만드는가.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성경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저 뒤에 가면 공동체 자체의 해외 사례, 또 국내 사례를 살펴보고 제가 생각하는 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공동체 이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제 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존의 지방자치론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 보려면 요 기존 지방자치 행정론에 포함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 또 생활과 정부 이런 것들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집행부, 지방재정, 지방정책, 시민단체, 주민잔치 그리고 기타 기존 지방자치 교과서에서 많이 빠져있는 자치경찰, 교육, 자치 이런 부분도 한 시간씩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진행하는 방식은 플립 러닝이라고 역진행 수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에 있는 강의를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은 주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제 동영상 강의를 듣고 보고 궁금한 것들을 저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그거 가지고 토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 진도는 동영상 보면 진도 이 PDF 파일하고 동영상이 제공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예상 질문을 지금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그 예상 질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작위로 제가 질문을 할 때 그에 대한 답안을 여러분들이 노트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대답을 잘 하시면 제가 인센티브 점수를 드리고 그것이 안 되면 감점, 페널티 점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래 돼 있죠. 공동체 형성 이유를 알고 공동체 자치의 의미와 중요성, 이론과 현실, 대전시 대덕구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우리 학교가 소속된 것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전시 대덕구의 지방자치를 조사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팀 과제를 수행하게 할 텐데 팀 과제는 대전시 또는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행정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한글 페이퍼, 파워포인트, 동영상까지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부가적인 것인데 성경적 관점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강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의 평가입니다. 주교재는 지방자치로 2012년에 나온 거라 옛날에 나온 거라 여러분 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좀 더 내용적으로 더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사서 보시되 지금 법도 많이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사실 필요 없고 PDF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성적은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 40점, 그리고 출석 20점, 프로젝트 20점.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 대덕구하고 관련된 정책이나 행정 관련된 것,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로 이것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학교 100점인데 제가 토론하는 여기는 이제 늘 수가 없어서 했는데 실제로는 120점 만점이 돼요. 토론이나 제가 질의응답할 때 인센티브 점수를 주기 때문에 최대 20점까지 줄 수 있도록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뭐 PDF에는 성경 말씀을 하나씩 해놨는데 특정 종교를 뭐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고 나름대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행정론 제0장 강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제1장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강의 시간에 실제로 또 대면 수업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